네, 계속해서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틀 연속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오늘은 소폭이나마 또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꼬였던 수급이 풀리고 있는 것일지 연초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 말과 달리 연초 들어오면서 미국 주식시장과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다시 또 약세장으로 돌아서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단기 숨고르기 장세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에 있어서의 빌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앞서간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과 금융시장 간의 좀 그러한 눈높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좀 노이즈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이제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의 랠리를 이끌어왔던 두 가지 축,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라든지 경기 연착륙이라는 어떤 가장 두 가지 축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도 보면은 수출 경기,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해서 국내 수출세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좀 숨고르기 장세로 좀 보는 게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올 6월까지는 국매도 금지, 전자시스템 구축할 때까지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소식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압력 자체를 좀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사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매도 금지 자체를 계속 6월까지 끌어가는 부분 자체는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탈인 부분이 수급이 기반에서 수급이 따라오는 부분들에서 공매도 금지의 영향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 증시의 축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눈높이와 연준의 괴리가 좀 좁혀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예, 부분 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지 향후의 변수들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물가가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뭔가 크게 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FMC 이후 지금 물가 지표를 받아보는 것 중에서 사실은 크게 변화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게 다시 변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좀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애틀란타 연준에서 지금 예상하는 4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2.5%까지 사실은 올라간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라는 게 이제 물가와 이제 성장의 함수인 관계에서 물가의 변화보다는 저는 성장의 흐름 쪽에서 실은 조금 더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4%대 10년물 국채 금리로 4%대까지 오른 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미국의 물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사실은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고용 지표라든지 또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가 1차적인 어떤 고비적인 영향을 고비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좀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성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이제 증시와 관련돼서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상승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중국의 역할들이 조금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미 4년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홍콩 H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중국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돼야 국내 수출이라든지 또 반도체 업황의 어떤 개선 탄력성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미국만 사실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어떤 변수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변수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종목상의 최대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삼성전자가 79,800원까지 올라가면서 2년 만에 거의 8만 전자에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 이틀 지금 조정을 받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대규모로 또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예, 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국내 그 수출이라든지 생산 데이터를 보게 되면 11월, 12월에 나오는 좀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기대보다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수출이 그대로 이제 플러스 수출 증가를 한 것을 더불어서 그동안 수출이 안 됐던 그러니까 중화권 수출, 특히 이제 홍콩 수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12월 달에 전년 동월비 한 8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홍콩 쪽의 반도체 수출이 80% 이상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분명히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덩달아서 이제 12월 이제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비 한 40% 이상 늘어난 이러한 흐름 자체는 그동안 지난해 어떤 반도체 업황의 가장 큰 화두는 재고 조정이었다라고 보면 그 재고 조정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생산 쪽을 좀 늘리는 이러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수요라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변수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AI 수요라든지 또 말씀드린 어떤 중국 쪽의 어떤 개선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반기 중에 반도체 부분 자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조금은 뭐 개선 흐름이 좀 이어지는 양상, 뭐 그것이 결국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의 이슈들 살펴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아무래도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이제 꺾이느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워치할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진영학적 리스크, 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다음 주에 있을 대만 선거라든지 또 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지만 미국의 연방 정부 폐쇄 리스크, 또 뭐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부양 의지,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국내 뭐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된 신용 리스크의 확산 여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어떤 이슈들 자체가 뭐 장의 흐름 자체를 크게 뭐 뒤흔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조금 업황이 개선되는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정시 계속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